제가 어제 이 시간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동향 보고라는 받은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빠르면 2월 28일 금요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탄핵심판 때 최종 변론 이후 2주 뒤에 선고가 되는 건데 대다수 법조 출입 기자들은 변론 진행을 관찰하면서 이변이나 변수가 없어 보인다고 전원 이렇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동향 보고가 상부에 전달됐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향 보고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중앙정부 핵심 권력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중앙정부 핵심 권력기관. 여기는 바로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오늘 공개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파면으로 결론 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이 심판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다 짐작하셨겠지요. 어떻게 저기서 각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윤석열, 김건희가 가장 궁금해할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파면이란 표현은 없지만은 이변이나 변수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애들러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파면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간 것이죠. 예. 자, 어제 아침에 이 보고가 올라갔어요.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에 이 보고를 받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어제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윤갑근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길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지 않지요. 하여간 윤석열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 기자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전원 사퇴해도 재판 절차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할 거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예, 재판 지연 가능성을 노리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중대한 결심은 바로 하야입니다. 하야. 대통령직 사퇴. 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전에 하야 선언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선고일 하루 이틀 전에 말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니까 3월 4일 아니면 3월 11일 이쯤 해서 윤석열이 하야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3.1절에 맞춰서 할까요? 예. 소식통에 따르면 구속된 상황에서 탄핵까지 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하야 성명을 내면서 내각제 개헌을 제안할 모양입니다. 윤석열이가요. 이건 결국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게 자기가 누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죠. 보십시오. 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저지가 됐습니다만은 윤석열이가요. 계엄을 통해서 그런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내각제 개헌을 제안하면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각제 반대, 반 이재명은 내각제 찬성.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비명 세력까지 모두 한 편으로 만들어서 대선에서 계엄 대 반계엄이 아니라 친명 대 반명으로 그 구도를 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즉 이재명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대 50 싸움이 될 수 있고 대등한 경쟁을 벌이게 되면 승산이 있다. 반명이 당선되면 누가 후보가 되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면을 논할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라고 짱구를 굴린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보수 극우 세력이 결집하니까 여기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말이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는데 윤석열이 하야한다고 해서 하야가 가능할까? 헌법 65조 2항을 보게 되면은 탄핵 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 바로 윤석열이죠. 소추 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정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쯤에 이 소추 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권한이 정지된 거 아닙니까? 이 권한에는 사표를 내는 권한도 있어요. 예. 사표를 낼 권한도 정지가 된 건데 과연 하야가 가능할까? 게다가 국회법 134조 2항을 보면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함부로 그만두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징계 중이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명권자는 주어가 임명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임명권자가 레토릭상으로는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여러분이겠죠. 그런데 윤석열 머리 위에 임명권자, 해임권자가 없어요. 임면권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은 윤석열이가 탄핵 중에도 하야를 선언하면 이거는 하야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때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검사 출신인 당시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국무위원의 경우 사직이나 해임이 안 되게 돼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 판례가 형성된 적이 없는 특수한 경우라 정치적으로 하야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박주민 의원은 국무위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함부로 그만둘 수 없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면 막을 사람이 없다. 탄핵 심판 중에도 하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때 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검사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이분 지금 민주당에 와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하야한다고 탄핵 심판이 중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러거나 말거나 탄핵 심판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법률가도 있습니다만은 논란거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탄핵 중에 하야 선언하는 일도 역대 없었거든요. 자, 어쨌든 윤석열이가 하야를 하건 안 하건, 하야를 하면 하야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만약 하야가 헌법적으로 합치된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국민 아닙니까? 좀 난해하긴 한데 법률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하야는 수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헌법적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이가 이제 하야 선언을 한단 말이죠. 심판 1, 2일 전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아주 충격적인 소식통의 전환을 소개합니다. 김건희가 망명한다는 거예요. 예, 계엄 파문 초기부터 제가 김건희 밀항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이야기했을 때 사실 김용민이가 계엄도 마쳤지, 윤석열이가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들어간 것도 마쳤지, 제 주장이 무시할 사안이 아님을 아는 분들조차도 에이 그건 너무 나갔네 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 수사기관, 사법기관 심판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것, 이게 바로 밀항 아닙니까? 망명과 뭐가 다르죠? 네, 망명설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망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막는 확실한 일은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됩니다. 아마 김건희의 망명 시도는요, 윤석열이가 하야 발표하기 전에 특정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가 발표된 뒤 그 나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김건희 측에서 일본의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 소식통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식통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대사관에 윤석열이 하야 선언하기 며칠 전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하야 선언한 뒤에 정치적 망명을 가시화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가는 게 아니라 최은순, 김진우 등 김건희의 친정 식구들도 함께 망명하려고 한다. 소식통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대사관,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그런 대사관이라 하더라도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치외법권이죠. 끌어내서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대사관 관용차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항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출국 승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니다. 예. 요거 통상 이제 우리가 정치적 망명하면은 제3국에 가가지고 가려는 나라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망명 신청하잖아요. 그 제3국과 그 망명 신청을 받은 그 나라의 대사관이 뜻만 맞으면은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망명이 논리에 부합하고 사리에 합치된다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자기 남편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일본국 대사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한다. 공항 가서는 출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요. 법무부가 합니다.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주목되는데요.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의 혐의가 다 드러났는데 수사를 올스톱한 법무부 아닙니까? 검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할 수 있잖아요. 자, 김건희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하루 전날 김건희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한테 2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 부인이면 부인이었지 국가정보원장하고 소통합니까? 이건 결국 김건희가 그동안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이 김건희와 소통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자, 조태용은 내란 사태 8개월 전 윤석열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대통령 안가 만찬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소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지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윤석열이 사적인 가정사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이렇게 밝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기록을 보니까 당신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가정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봉식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라는 추가 질문이 있으니까 김봉식은 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체포 수색영장에서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누라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가 가능한 김건희 특검법 이거 막아야 한다 하면서 계엄 선포를 했다라고 공수처는 그렇게 봤던 것이죠. 명태균 쪽도 계엄의 이유를 김건희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김건희와 두루두루 대화를 나눴던 문자를 주고받았던 황금폰 열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 육성녹음 자체는 공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특검이 시작되면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고 지금 명태균 씨가 굉장히 몸이 달아올라 있어요. 19일 날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구치소로 오면 다 얘기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구치소 가죠. 예, 진실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명태균 씨, 다른 여권 인사의 비리 의혹도 폭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오세훈, 홍준표 큰일 났습니다. 권성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그래요. 명태균을 제대로 털면 국민의힘이 괴멸될 사안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자백하고 있어요. 법안 추진 전부터. 자, 특검법이 가동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건희는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두 달 뒤에 갈 일이 아닙니다. 특검법이 가동된다? 그러면 김건희는 죽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명하려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에 대한 특검법, 특히 명태균 황금폰이 검찰에 넘어갔다. 이것만으로도 계엄을 획책했던 그들 아닙니까? 김건희 출국 금지만이 길입니다.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이거는 출국 금지를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그 명예훼손 사건마저도 출국 금지를 허용해요. 김건희는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이건 내란 가단 혐의를 물을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가 지금 하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제보자를 설득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로 넘어가는 순간 김건희는 바로 출국 금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혐의입니다. 예, 제가 먼저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자 여러분, 김건희의 해외 도주를 막아야 합니다. 망명? 무슨 망명? 지가 무슨 탄압받은 게 있었습니까? 이를 위해서 국민들 널리 그 가능성, 그 염려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가 망명하면 안 된다. 이 국민 여론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촉구하고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전에도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왜 김건희는 출국 금지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물쭈물합니다. 지금 검찰은 말이죠, 김건희는 건들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은 그 주변부를 탈탈 털어서 결국에는 내란 혐의로 우두머리로 기소까지 했잖아요. 김건희는 건들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은 김건희고요. 극우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도 다 김건희 덕입니다. 김건희를 붙잡아야 합니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는 비로소 수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하야를 발표한다. 아울러 지금 일본이 가장 유력한데 김건희가 최은순, 김진우 등 그 가족과 함께 망명을 시도한다. 하야 하루 이틀 전에 이제 하야 발표 이전에 그 대사관에 들어간다. 망명할 나라 대사관에 들어간다. 이게 김건희의 계획이란 것이죠.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김건희를 털어야 이 내란범들의 범죄 혐의 전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뜻 모아서 김건희의 해외 도주를 막읍시다.